지금 뭐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보도가 또 되고 있는데 탄핵 심판 선고 결과 모두가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은 또 내놓고 있네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있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제 탄핵 소추단 일원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국회가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이번에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개인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다 이제 승복해야 된다고 네, 하는 네.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피청구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용으로 가면 파면으로 가면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승복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관저에서 나와야 되고. 네, 대통령이 당연히 아니면 되고. 이 국가 권력이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일단 그렇죠. 이동을 하고 네. 그 앞으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정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1000만 분의 1이라도 기각이 된다면 저희 그 국회 소추단 입장으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추단은 인정할 네. 수 없다.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소추단의 일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승복할 거냐 말 거냐는 또 우리 지도부가 결정을 하지만 예. 소추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소추한 게 안 받아들였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죠. 네. 인정할 수가 없는 네. 거다. 자, 뭐 지금 뭐 국민의힘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헌재 네. 판단 우리가 보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고 네. 생각해야 되는데 네. 사실 5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네. 하나 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바로 탄핵. 이건 예. 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었는데 예. 이걸 지금까지 끌고 온 상황 자체가 예. 비정상적이고 예. 변론은 우리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탄핵 인용 말고는 예. 다른 길이 없어 보이고 5가지 그렇죠. 사유를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예. 지난번 예. 그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과 총리 시절 때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국회에서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의 인용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위헌을 했지만 중대성에 있어서 일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네, 기각 의견이 윤석열과 비교했을 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이후에 파생되는 아주 부분적인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위헌 행위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그 파생 행위가 아니라 본래 그 행위의 내란 이 검찰청 표현으로 의하면은 폭동 행위. 폭동행위. 예. 그리고 그 폭동 행위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고 국헌문란을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서 폭동인데 이 전체가 내란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그래서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8대0 파면을 예.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외치는 거고 예. 사실은 내란의 밤을 떠올려 보면은 예. 그 우리 생중계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걸로 다 끝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2시간이니 6시간, 7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시 17분에 벌써 12월 3일 10시 17분에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근데 그럼 요건은 안 갖췄고 국무회의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포고령이 포고령. 바로 나왔잖아요. 그 포고령의 핵심 그 합참의 그 실무 편람 계엄 실무 편람에도 입법부는 대상이 아니라고 딱 찍어져 있어요. 그리고 합참의 이 계엄 실무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거는 헌법 수호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포고령의 제 1항부터가 바로 헌법과 이 그 법률 위반했잖아요. 위반했고. 윤석열조차도 김영현이하고 첫 번째 기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상위법과 법을 위반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2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정도로 네. 포고령 자체가 법을 위반했고 그 위에 상위법, 즉 헌법 위반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중단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바로 그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를 위해서 이 국회가 소집되어 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을 보내가지고 이 시설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아내서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네. 그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끄집어내라. 뭐 인원 예. 요원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봤지만은 예, 이게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때 주장이고. 12월 4일 0시 30분. 네. 0시 30분에
윤석열 그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 150명 정족수 안 찬 것 안 된 같다. 근데 저희가 152명 찬 거 보고 안건 올린 게 0시 32분이에요. 2분. 네. 2분 전에 그러니까는 이 국회에 이 그 저기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의원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네. 분명하게 대통령 지시 윤석열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망갈 길이 없어요. 5개 쟁점 중에 비상계엄령, 그다음에 네. 포고령, 국회 국회. 활동 방해, 그다음에 체포. 예. 체포하라는 그 명단 14명에 대한 것도 네. 국정원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아. 그다음에 방첩사에서 나왔죠. 이진우뿐만이 아니라 네. 경찰, 조지호 아,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다 그 문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서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인 조지호 청장의 부인. 네. 조지호가 집에 가서 그 경찰청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좀 이상하다. 그거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 끝난 거고 체포. 예, 체포도 그다음에 끝났다. 성관이 보낸 거는 내가 보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진짜 윤석열이 성관이는 내가 보냈다. 그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자백을 할 줄이야? 그러니까 다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본인이 이야기한 거. 맞아요. 그 체포 부분만 이제 자신이 시킨 건 아닌데 어쨌든 아하. 김용현이 뭐라 그러니까 김용현이 내가 다 했다. 대통령 지시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내가 다 했다 그럴 때 좀 이 그 윤석열 얼굴이 살짝 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대통령 지시 받아. 그렇게 됐으니까 누구한테 이걸 미룰 수도 없어요. 각자 도생 뭐할 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슨 예. 뭐 이게 검찰청 예. 피의자 신문 조서가 뭐 증거력이 있냐 없냐 했을 때 끊어줬잖아요. 현재에서. 자, 공수처건은 안 받았다. 검찰청 건 받았다. 근데 검찰청에서 받았을 때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 시간을 줬어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자, 증인은 이 검찰 신문 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한 것과 같은지 또에 대해서 사인해 주십시오 하고 20분 동안 시간을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각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네.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면 음. 이 변론 기일 잡힐 때마다 네. 아침에 평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재판관님들끼리. 음. 그때 주심이 누굽니까? 정영식 재판관, 부심이 김영두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때 이거는 조금 그 절차상 이거 조금 추가로 짚읍시다. 해서 그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 없이 나왔고 그 이 재판을 진행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거 평이 같이 평의해서 한 재판관들이. 내용대로 그 예. 시나리오와 오늘 회의 운영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 피청구 맞아요.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에 그렇게 확인해줬기 때문에 시비 걸 게 없어요. 예. 사실 뭐 이제 각하 얘기가 맨 처음에 막 나오다가 예. 이렇게 의원님처럼 각하가 될 수가 없는데 예.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예,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 기각이 나올 것이다. 한덕수 이 선고를 보고 5대 3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예. 참 말도 안 되는 한덕수 그야말로 이제 예. 희망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덕수가 뭐 여러 가지 상설 특검도 안 했고 거부권 행사했고 또 김건희 특검도 안 했고 네. 또 마은혁 등을 비롯해서 이 그 헌법재판관 새로 그 임명하는 절차들 안 했고 다 위원인데 네. 다 위원인데 특히 이 한덕수가 그 잘못한 것 중에 내란에서 관여했느냐 말았느냐 내란의 정당성을 부여했느냐 해서 네. 거기서 죄가 없더라 증거가 없더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계엄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했느냐? 그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계엄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엄 해제를 지체했을 때도 그랬을 음. 때도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네. 국회를 열지 말자든지 3시 거 5시에 발표하든지 이런 것도 아하. 안 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증거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한덕수 판결문 안에 6줄인가 됩니다. 그 계엄령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한 그 내용이 네. 거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 한덕수 판결문에.
다 담겨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까지 하고 모든 것들을 모든 쟁점들.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다 보고.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미뤄왔냐. 박성재 재판 하고 하겠다 그 이야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지 할 수가 없죠. 예, 그 얘기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 예. 자, 맥시멈 끌어준 겁니다. 최대한 끌어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아예 각하라고 하는데 왜 빨리 선고 안 하느냐. 그런 것까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막 예. 이럴 때 저도 이제 1인 시위 때 가서 보니까 원외위원장 의원들이 빨리 선고해라 그런 요구를 국민의힘에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의힘과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일부 소위 극우 애국 세력이라고 하는 네. 애국을 독점하지 마세요. 애국을 이 독점하지 마세요. 극우 세력들 또 예.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많이 화가 나고 네. 분노하고 답답했지만 네. 헌재가 최대한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보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끌고 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당내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신직론을 제일 많이 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의원님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끝이 좋아서 모든 게 이 순리대로 상식대로 법대로 네. 딱 가서 돌이켜 보면 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제대로 된 경로를 거쳐왔다. 예.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 없이 다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저도 그 순간이 되면 정말 제대로 왔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네. 그러나 저들이 어떤 수를 썼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못 막지 않았냐.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 못 막지 않았냐. 예?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장 네. 검찰이 가가지고 막 주장을 해서 구속시키자고 해야 되는데 아예 가지를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4월 1일 2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면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응할 수 없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네.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역사 앞에 어떤 죄인의 입장으로 서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거다. 그러나 지나가고 봐서 결과가 좋으면 좋을 거다. 그때는 네. 나도 환호하고 잘 됐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계속 그 예. 이야기를 했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헌재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절박하구나. 비상이 걸렸구나. 네. 이렇게 헌재가 지금 여론 상황과 또 이 야당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비상사태 외치면서 네. 의원님께서. 그러면서 예. 잘못하면은 헌법재판관들 하나하나가 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밀리고 있구나. 자신들이 그 판결 기일 지정을 늦게 함으로써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구나. 이거는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까지도 의심받게 된다. 그런 생각을 본인들도 하셨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민주당 특히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 이제 앞장서서 큰일 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이 선고 과정까지 온 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3월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3월 30일에 이제 그 받은 길을 쭉 한 바퀴 돌았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날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다. 3월 30일. 그러니까 다행히 어제 4월 1일 나왔지만. 예. 그러면은요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두 분 떠나버리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임기 연장할 수 있는 법 제도도 우리가 정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위헌이고 최상목도 위헌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단 하나도 제동을 걷지 못한 상태에서 네. 뒤집기. 그 윤석열 저쪽에서. 복귀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풀려나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그렇죠. 비상사태고 제정신인가 생각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부터는 예. 결과가 나와서 온 국민이 흡족해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절대로. 3월 8일 날 오후 2시 조금 지나가지고 윤석열 석방 이게 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찔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